서울의 밤거리는 비가 내린 후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라운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달 앱을 켜고 치킨을 주문했다. 평소처럼 문 앞에 도착한 배달원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라오하. 헬멧 아래로 보이는 미소가 익숙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라오하가 웃으며 말했다. 라운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배달을 건네받은 순간 라오하가 갑자기 라운서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다. 라운서는 얼어붙었고 라오하는 미안한 듯 후퇴하며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 라운서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는 주부였다. 라운서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해왔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박, 모든 것이 그녀를 억눌렀다.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라오하는 이미 몇 번의 배달을 통해 라운서의 눈빛을 읽었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라운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그녀의 심장이 그렇게 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라운서는 출근길에 라오하의 메시지를 받았다. 어제 일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운서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라운서는 카페에 앉아 라오하를 기다렸다. 라오하는 26살의 배달 라이더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무관심 속에 자랐고 자신의 성향을 일찍 깨달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숨기지 않아요. 라오하가 솔직하게 말했다. 라운서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끌렸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라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라오하는 공감하며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서울의 공원에서, 카페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라운서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대가를 요구했다. 라운서의 어머니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운서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동성 결혼 반대 시위, 직장에서의 소문, 모든 것이 압박이었다. 라오하는 그런 라운서를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운서는 두려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해라고 늘 강조했다. 라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라오하와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터였다. 한편 라오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 연인과 헤어진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 연인은 가족의 반대로 관계를 포기했고 라오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운서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배달 일은 불안정했고 사회의 편견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라운서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라오하에게 털어놓았고 라오하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라운서는 라오하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라운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그 말은 그녀의 세계를 뒤집었다. 하지만 그 순간 라운서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라운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라운서의 방을 뒤지다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한 듯 했다. 이게 뭐니? 여자랑 이런 대화를. 라운서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건 용납 못해 라고 소리쳤다. 라운서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라오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라오하는 즉시 답했다. 언제든. 그들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지만 압력은 커져만 갔다. 사회의 눈길,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들을 옥죄었다. 라운서는 매일 밤 고민했다. 이 사랑이 옳은가?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는 깊어졌다. 라운서의 일상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한 동료가 물었지만 라운서는 웃으며 넘겼다. 마음속으로는 라오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만남은 서울의 숨겨진 골목길에서 이어졌다. 라오하는 배달 중간에 시간을 내어 라운서를 만났다.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라운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라오하는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라운서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가정교육은 전통적이었고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가 나오면 라운서는 불안해졌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오하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라오하의 과거는 아팠다. 그녀는 10대 때 자신의 성향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배신당했다. 그 배신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라운서는 그런 라오하를 안아주며 나도 내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곧 시험받았다. 라운서의 여동생이 그녀의 비밀을 알아챘다. 언니, 그 여자랑 뭐야? 동생의 질문에 라운서는 당황했다. 동생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물었지만 라운서는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동생은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동생이 실수로 말을 꺼냈다. 언니 요즘 여자친구랑 자주 만나.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소리야? 라운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분위기는 싸해졌다. 그 후 아버지는 라운서를 불러 결혼 생각은 해봤니?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말했다. 라운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라오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족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했다. 라오하는 그런 라운서를 위로하기 위해 더 노력했다. 우리 함께 도망칠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라운서는 웃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직장은 보수적이었고 소문이 돌면 해고될 수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이 그녀를 압박했다. 어느 날 라운서는 라오하와의 데이트 중에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새 남친 생겼어 라고 물었고 라운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라오하의 표정이 굳었다. 왜 숨겨? 라오하가 나중에 물었다. 라운서는 자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라오하를 상처 주었다. 라오하는 나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첫 다툼이었다. 라운서는 미안했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족이, 사회가 라오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자신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이전 연인의 배신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똑같아. 라오하는 혼자서 고민했다. 다음 날 라운서는 사과하기 위해 라오하를 찾았다. 그들은 화해했고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되었다. 라운서의 어머니가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이 메시지들은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운서는 충격받았고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라운서는 절망했다. 그녀의 도덕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라오하에게 털어놓았고 라오하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운서는 두려웠다. 그녀의 결정은 곧 후회를 불러일으킬 터였다. 한편 라오하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달 중 사고가 나서 다쳤고 라운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괜찮아, 라운서의 걱정에 라오하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병원에서 라운서의 가족이 나타났다. 여기 왜 왔어? 아버지의 질문에 라운서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가족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아버지는 라운서의 행동을 의심하며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라운서는 친구라고 우겼지만 아버지는 거짓말 말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왜 이렇게 됐니?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라운서는 눈물을 흘리며 선마,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라오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라오하는 지금은 안 되라고 말했다. 라오하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내가 왜 이렇게 사니? 결혼 안 해? 라고 압박했다. 라오하는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소리하지 마. 정신 차려. 라오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라운서와의 사랑이 그녀의 힘이었다. 다음 날 라운서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요즘 소문이 이상해. 집중 안 해. 라고 경고했다. 라운서는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라오하가 그녀를 찾아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운서의 동생이 라오하의 연락처를 알아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랑 헤어져. 우리 가족 망치지 마. 라오하는 충격받았지만 라운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내 언니를 사랑해. 포기 안 할게. 동생의 답은 냉혹했다.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 후 동생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라운서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생활 용납 못해. 라운서는 울며 집을 나왔다. 라오하의 집으로 갔고 라오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살아. 하지만 그 생활은 쉽지 않았다. 라오하의 수입은 적었고 라운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저런 사람들 속삭임이 들렸다. 라운서는 상처받았고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라오하는 아니야? 사랑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라운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그 여자랑 헤어져였다. 라운서는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는 절정이었다. 라오하는 그런 라운서를 보며 불안해졌다. 나 버릴 거야. 라운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라운서는 옛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포기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라운서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갈까? 라오하를 배신할까? 그 결정은 그녀를 괴롭혔다. 라오하는 라운서의 변화를 느꼈다. 무슨 일 있어? 라운서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족이 그리워. 라오하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그 말은 이별의 신호였다. 라온서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라오하는 배신감에 무너졌다. 왜? 우리 사랑이었잖아. 라온서는 사회가, 가족이 라고 변명했다. 그들의 이별은 아팠다. 라온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라오하의 빈자리가 컸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이겼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곧 후회를 불러왔다. 라온서는 매일 라오하를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어. 라온서의 복권은 평화롭지 않았다. 가족은 그녀를 감시했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압박했다. 아버지는 맞선 자리를 주선했다. 이 남자 어때? 라온서는 거부했지만 압력은 커졌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라오하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밤마다 꿈에서 라오하가 나타났다. 왜 날 버렸어? 라온서는 후회로 가득 찼다. 한편 라오하는 무너진 상태였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혔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이전 연인의 기억과 겹쳐 더 아팠다.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오하는 결심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라온서는 우연히 라오하를 만났다. 서울의 거리에서 라오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오랜만에 라온서의 목소리에 라오하는 돌아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감정은 넘쳤다. 라온서는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라오하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라온서는 가족에게 다시 반항했다. 나 레즈비언이야. 라오하 사랑에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집에서 나가 라온서는 다시 집을 나왔다. 이번에는 후회 없이 라오하를 찾아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오하는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마. 그들의 관계는 재개되었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공격했다. 라오하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고 해고되었다. 사람과 일 못해 라온서도 직장을 잃을 뻔했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지지를 찾았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라온서의 어머니가 몰래 만나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라온서는 엄마, 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버텼다. 라오하는 그런 라온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또 다른 배신이 왔다. 라온서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라온서가 레즈비언이래.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라온서는 절망했다. 우리 끝내야 할까? 라오하는 자니야? 함께 하지만 압력은 컸다. 라온서는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지킬까? 포기할까? 그녀의 결정은 식탁에서 내려졌다. 라오하와의 저녁 식사 중 라온서는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상징적으로 라오하는 감동받았다. 그들의 약속은 새로웠다. 하지만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아버지가 내가 그러면 상속 포기야 라고 말했다. 라온서는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라오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라온서의 내적 성장은 컸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사회의 편견에 맞섰다. 라오하도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꽃피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라온서는 가족을 그리워했다. 잘 지낼까?
라오하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라온서는 가끔 서울의 소식을 들으며 가족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생일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그 침묵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라오하는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온서는 가족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희망이 보였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참가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라오하의 제안에 라온서는 동의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비슷한 처지의 커플들이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반대 시위에서 그들은 공격받았다. 비정상 소리가 들렸다. 라온서는 두려웠지만 라오하가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라온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은 남아있었다. 가족을 버린 것이 옳았을까? 사회의 편견을 이긴 대가가 컸다. 라오하는 과거의 배신을 극복했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다.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저녁에는 산책했다. 제주의 바다가 그들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위기가 다시 왔다. 라온서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동생의 전화였다. 아빠가 위독해. 이 라온서는 고민했다. 갈까? 라오하는 가봐. 후회하지 마. 라온서는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은 복잡했다. 내가. 왜 왔어? 라온서는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길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라온서는 눈물을 흘렸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라온서는 라오하에게 말했다. 아빠가 이해하려 해. 라오하는 기뻐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라온서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충격적인 키스에서 시작된 사랑, 시련과 배신, 선택과 대가.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다. 라오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은 독자들에게 던져진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 옳았을까?